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소득 소비지표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지표 자체는 호조세죠. 예, 개인 소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7개월 내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미국의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월 대비로 봤을 때 플러스 0.4%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월 개인 소비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0.8%를 기록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7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개인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이와 같이 양호한 결과는 지난 3,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에 당초 예상했던 1.8%를 넘어서 2.1%의 양호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던 그런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경제활동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 부분의 그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면 전년 동월비 기준의 그런 모습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 소득 증가율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최근에 8%대 이하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계의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물론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9월 이후에 하강 추세에선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등 미국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재정절벽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감, 또 여기에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미국 가계의 소비활동,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태풍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일단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1월은 이제 그 미국 소매 매출이 가장 좋은 월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미국 가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비를 늘리는데 인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달 중순 이후에 분명히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소비 부분의 지속적인 회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하방 경직 또는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가계 개인 소득과 저축률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득 증가율이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한 것과 같이 저축률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가계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이후에 미국의 저축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미국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에 빠른 소비 심리에서는 그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실물 소비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10월에 82.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3차 양적 완화 정책 단행 이후에 이와 같은 소비 심리의 빠른 개선은 소비 증가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도 소비 증가세의 강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미국 소매 매출 증가율의 월별 평균치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11월에 소매 매출이 가장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재정 절벽 등 미국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도 여전히 산재하고 있지만은 정책적으로나 또 시기적으로나 미국의 회복세는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매 매출 증가율로 본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시장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단기적인 부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럽 증시의 부진, 더불어서 미국 증시의 휴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방향성은 다소 좀 모호해질 수 있겠는데요. 역시 미국 증시의 휴장의 중요한 그 요인이었던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샌디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는 과거 2005년 8월에 나타났던 카트리나 사례를 어느 정도 좀 회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카트리나가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는 2개월 연속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2개월 연속을 하락을 했지만 이후에는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오히려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2개월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반등 흐름 역시 그다지 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 당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꾸준히 상승 흐름을 연출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번 허리케인 샌디와 또 어느 정도 미국 증시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은 역시 샌디 이후에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5년 8월 같은 경우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복구 지원에 105억 달러를 비롯해서 51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건을 위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출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 절벽 이슈를 앞두고 있어서 재정적인 지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샌디가 소멸된 이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샌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어느 정도 의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샌디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샌디의 경제적인 그런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는 1900포인트 선 만에 실패를 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매크로 환경도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반등은 계속해서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고 또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가
시장 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술적 반등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일주일째 매도로 일관을 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좀 잡히는 대로 코스피의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이제 일트 동안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앞으로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전략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